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드디어 36K를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 덕에 알트코인 역시 덩달아 또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에, 그러니까 오전 8시 24분인데 그때 이 업비트 창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, 여기 지금 요 전일 대비를 클릭해가지고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구별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딱 하락을 했던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상승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하락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요 리플과 이더리움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알트 중에서도 시총이 제일 큰 이 이더리움과 리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알트들은 거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알트 예열장을 점점 더 달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비트코인이 36.4K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지금 무섭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홍색 박스권을 상방으로 이탈한 상황이고,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그 무엇보다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로 연일 상승을 하더니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1조 3,400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연일 올해 가장 높은 이 시총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, 지금의 시총 수준이 과거에 어느 수준이었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때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작년에 루나 사태가 있었을 때 2번의 큰 하락이 있었거든요. 처음에 이 루나 사태가 터졌을 그때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하고,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이 C파이 붕괴, 그러니까 셀시우스, 블록파이, 3AC 같은 이런 C파이 업계들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또 큰 폭락이 나왔었는데, 지금의 이 시총 수준은 이 C파이 붕괴가 발생하기 전인 그때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대략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, 이것을 전체 시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전체 시총의 이 6위권이 아마존이고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고, 7위인 금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이제 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이 자산 순위로 봤을 때 한 7위권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럼에도 구글이나 아마존보다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낮다고 볼 수 있고, 또 지금 1위가 이 금인데 금이 12조 9천억, 그러니까 거의 한 13조 달러 정도 되니까 현재 이 암호화폐 시총은 금 시총의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종목도 아니고 이 암호화폐 전체가 지금 금의 10분의 1 수준이고, 또 심지어 구글이나 아마존보다도 그 시총이 낮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그 업사이드, 이 상방이 매우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었던 이 선구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?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지금 이 정도이고, 그러면 이 알트 시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서야 이 알트 시즌의 벽을 이제 살짝 좀 넘어선 상황이고, 그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때가 지금 4월이거든요. 이 4월의 알트 시총을 아직도 넘어서지는 또 못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현재 올해의 고점을 갱신을 했었는데, 이 알트 시총은 여전히 지금 이 4월의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알트에는 큰 자금들이 쏠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알트에는 좀 자금이 덜 몰리고 있을까? 왜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알트 중에서도 시총이 가장 크다라는 이더리움과 이 리플이
보시는 것처럼 유독 현재는 좀 약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나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지금은 좀 숨고르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과 리플이 아직까지는 큰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알트 시총이 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문제지 조만간에 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또 이 리플에 좀 더 관심이 많으니까 이 리플로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, 여기 지금 XRP 달러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2018년 고점을 찍은 이후로 요 노란색 큰 삼각 수렴 안에서 현재는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, 그런데 요것을 지금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, 이때 2018년 1월에 역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요 빨간색의 하락 추세선대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, 그리고 요 끝에서 요 하락 추세선을 벗어난 이후 또 요런 상승 채널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021년 4월에 이때 고점을 찍은 이후로 또 한 해 동안,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식으로 또 하락 채널에 놓여 있다가 이때, 그러니까 올해 한 대략적으로 한 3월달 정도에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서 현재는 상승 채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의 큰 덩어리의 이 움직임을 좀 살펴보니까 좀 반복적인 움직임이 제 눈에는 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이 하락 채널 때 큰 덩어리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, 보시는 것처럼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의 이런 U자형의 움직임을 보이고 난 후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했었고, 그리고 이때 2021년 고점을 찍은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의 큰 움직임이 있은 후에 이렇게 또 고점으로 방향을 틀었어요. 그럼 이때 말고 이제 이때는 좀 삼각 수렴이 작기는 했는데, 이때도 한번 살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지금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움직임이 좀 정상적이지 못해서 이때는 그냥 제외를 하고,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채널에 놓여 있었을 때 이 XRP의 큰 움직임은 네 번의 이런 파동을 보이며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또 상승 채널은 어땠느냐? 그럼 상승 채널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상승 채널은 이때부터 한번 보시면 이 삼각 수렴 끝에서 이렇게 돌파한 이후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에 걸쳐서 상승을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한 번, 둘, 셋, 네 번에 걸쳐서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도 삼각 수렴 끝에서 돌파한 이후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에 걸쳐서 상승이 됐고, 마찬가지로 고점이 하나, 둘, 셋, 네 번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18년 역대 최고점을 찍었을 그때이고,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20년에서 2021년 그때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, 이제 이때가 2021년 4월로 해가지고 2,400원인가까지 상승을 했던 그때인데, 이때도 한번 살펴보면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이후 한 번, 두 번, 세 번인데, 이때는 이전 고점을 살짝 또 돌파하지는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때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, 이때가 2020년 12월에 이 SEC가 증권 이슈를 해가지고 소송을 했던 그때의 상황이기 때문에, 이때는 또 심지어 이때의 고점 아래로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눌려있던 그 상황이라서 더 많이 빠지고, 또 이때 세 번째는 좀 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어쨌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에 걸쳐서 또 고점을 찍었어요.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, 지금 현재는 요 하락 채널을 넘어선 이후 한 번, 두 번, 이제 세 번의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, 또 그 이후에 이제 네 번의 마지막
고점도 찍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현재는 이 두 번째의 고점을 찍은 상황이고 이제 세 번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이 아직은 이 두 번째 고점도, 그러니까는 지난 7월에 이 약식 판결 일부 승소 때 그때 찍은 이 연고점을 아직은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문제지 요곳을 넘어가는 것은 지난 흐름의 패턴상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과연 이 세 번째 점을 찍어서 네 번째 이 고점이 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까? 그것이 또 궁금할 텐데,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패턴을 좀 보면 이때 상승 기간은 이때는 대중의 관심도 좀 적었고 시총도 지금보다는 낮을 때라서 비교적 단시간 안에 이때는 워낙 단시간이라서 거의 한 60일, 그러니까 두 달에 걸쳐서 상승이 이뤄졌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난 2020년 그때를 파악을 해보면 이때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이후 2021년 4월에 고점을 찍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270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는 대략 한 230일 정도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점점 이 기간은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270일 정도 걸렸으니까 점점 길어지고 있는 그 추세를 감안하면 300일도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,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그냥 1년을 잡는다 치면은 1년 365일을 감안을 하면 그때가 2024년 4월이니까 이때가 딱 반감기 때와 좀 맞물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코인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기상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찍는 시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1월 28일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21일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감안을 한다라면 제가 내년쯤에 이 리플은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또 이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이 리플이 내년 늦어도 한 상반기쯤에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이 패턴을 봐도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해서 과거 패턴이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룰이나 또 법칙은 없습니다. 다만 이 차트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그려진 흔적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 리플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보시는 것처럼 좀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만 단순 참고 정도로만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 이 리플의 연례 행사인 스웰인데 아직까지는 스웰로 인한 당일 펌핑은 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. 그래서 또 막상 이 스웰이 끝나고 나면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런데 그럼에도 설사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난 이때처럼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, 어쨌든 첫 번째, 두 번째를 찍었기 때문에 세 번째의 고점을 만들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의 오늘 분석을 단순 참고로만 활용을 또 하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